모든 다항 방정식은 항상 해를 갖습니다. 즉 3차 방정식은 항상 3개의 해를 갖고요. 10차 방정식은 항상 10개의 해를 갖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와 관련된 역사, 증명 아이디어 등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n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계수는 일단 모두 복소수예요.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수들이 다 이제 복소수인데 그 복소수면 되고요.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an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n차 방정식은 항상 n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 선생님 항상 n개를 갖는다고요? 저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그럴 때 그걸 중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2개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n개의 해를 갖는데 이게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중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세보면 항상 n개가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해내고 증명을 해온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초의 증명은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그리고 물리학자 음악 이론가였던 달랑베르라는 수학자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요 오일러, 라그랑주, 라플라스 그리고 가우스 등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명 방법을 생각을 해냈는데요. 이 가우스의 증명이 그 복소 해석학이라는 과목의 그런 이론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 가우스의 증명이 최초의 비교적 완벽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가우스는 평생에 걸쳐서 다양하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4가지 이상의 증명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관련된 이 다양한 증명 방법들은 꾸준히 연구가 되어서 그 증명만 모아놓은 책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가우스의 증명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복소 해석학이라는 실제로 수학과에서는 보통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전부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증명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가우스 증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다르죠? 선생님 뭐가 다릅니까? 자, 원래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요. 개수가 모두 복소수인 n차 다항식은 n개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가우스가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적어도 딱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는 것만 증명을 했거든요. 이것만 증명하면 서로 다른 n개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px라는 다항식이 있어서 이게 an, x, n제곱 이러한 n차 다항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만약에 가우스가 이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 이 명제를 증명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의 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인수를 갖는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지금 an이라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낸 거고요. x-알파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는 몇 차 다항식이 되나요? 그렇죠. n-1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면 x n-1제곱 그 다음에 이제 개수들은 바뀔 테니까 간단하게 b n-2 x n-2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b1x 플러스 b0 이런 식으로 n-1차 다항식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밑줄 친 다항식에 또 이 명제를 적용하면 이 다항식도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왼쪽에 써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고 알파 1까지 밑줄 친 부분에 있는 다항식이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으니까 그 해를 이번에는 그 해를 이번에는 알파 2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인수 정리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n-2차 다항식이 오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런 해를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냐? 이 차수가 다 사라져서 상수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n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괄호가 n개까지 생기면 나머지는 상수만 놓이는 것이 되는 거니까 해는 무조건 n개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우스가 생각했던 방법은 n개를 갖는다는 걸 어렵게 증명할 필요 없겠다. 적어도 하나만 갖는다는 걸 증명하면 n개를 갖는다는 건 자동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가우스의 증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정리가 바로 이 리우빌의 정리라는 건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복소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고요. 이때 유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계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함수 값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뭐 커봤자 10까지밖에 못 간다. 예를 들어서 함수 값이 커봤자 20까지밖에 못 커지고 더 이상 이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진 못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고요. 물론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복소수의 절대값을 이제 고등학생들은 보통 안 배우지만 뭐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수 값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숫자 r이라는 수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함수면 무조건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요. 이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돼요. 이 증명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의해요. 해를 갖는다라는 거 증명할 거잖아요. 근데 해를 갖지 않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해요. 이 방법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죠? 무슨 방법이었죠? 그렇죠. 귀류법입니다. 그죠?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했던 게 해를 갖지 않는 다항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PZ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해를 갖지 않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얘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요. 즉 p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pz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 또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복소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가우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pz분의 1이라는 함수가 복소수 전체에서 유계라는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리우빌의 정리에 의해서 pz분의 1이라는 함수가 상수함수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다항함수의 역수를 취한 게 어떻게 계속 상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해를 갖지 않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모순이다. 즉 모든 다항식은 해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n차 다항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이 근과계수의 관계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모든 해의 합과 모든 해의 곱에 대한 근과계수의 관계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개수가 모두 복소수인 n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예요. 보세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 때문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n개의 해를 가지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x의 n-1제곱의 개수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서는 x의 n-1의 개수가 당연히 a n-1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고요. 우변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를 볼 건데요. 우선 여기에 an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다 붙여주고 여기서 지금 이 괄호 친 n개의 괄호를 전개했을 때 x의 n-1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괄호 지금 n개거든요. 여기서 x의 n-1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x를 n-1개 택하고 상수를 한 개 택하면 x의 n-1제곱이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1 하나 택하고 x를 n-1개 택할 수도 있고요. 상수를 마이너스 알파2를 한 개 택하고 x를 n-1개 이런 식으로 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개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만 밖으로 빼면 이게 지금 n개의 합이죠. 그죠? 모든 근의 합.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 n개의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좌변으로 주고 an을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n분의 an-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수항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상수항과 우변에 있는 상수항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좌변에 있는 상수항은 당연히 a0가 될 거고요. 우변에 있는 상수항을 보면 일단 an이 붙는데 상수항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상수를 다 곱하는 건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지금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n개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알파1, 알파2, 땡땡땡, 알파n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상수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근과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변에 얘만 남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an분의 a0가 되는데 지금 거슬리는 게 요 값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얘를 나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여기다가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도 1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1이니까 그냥 1의 n제곱이니까.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an분의 a0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한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와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번 증명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